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추세적으로 작년 2월 달 1월 말이죠. 1월 말까지 깊은 하락을 보였고, 또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도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1월 말인데 1월 초부터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인들을 볼 때 일단은 미국의 금리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를 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을 보이지 않고 상향 돌파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와 상관없이 미국의 엔비디아를 축으로 하는 반도체 섹터에서 전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금리가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3분기 이후로 늦춰지면서 금리에 다소 취약한 이머징 마켓 쪽은 지수를 심하게 조정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은 섹터마다 명암의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280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하단부 212달러를 겨우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금리가 상향될 때, 작년에 1월달,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 그때 이제 저점을 보였고, 최근에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를 할 때 지금 깊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추세적으로 볼 때 요거는 어느 정도 저점을 보이고, 지금 200달러 언저리에서는 이제 아래 꼬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금리가 당분간 인하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런 가능성으로 볼 때 테슬라 축으로 하는 2차전지보다는 금리와 상관없이 일부 현재 정고점을 갱신하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향후 상승 섹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도 정확히 금리가 고점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원화 자산이 미국의 금리와 가장 큰 취약점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요거를 좀 확대를 해서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4%대를 상향 돌파를 해서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4.130%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소폭 하락을 보였지만 미국의 금리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곧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이어지면서 국내 코스피를 조정을 보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채 금리가 향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여야 우리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보여서 국내 증시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 간밤에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200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250달러까지 돌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반도체 섹터의 훈풍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특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도 낙수 효과가 전해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일에 이어서도 4.17% 상승을 해서 거의 594달러, 거의 600달러까지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200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00달러네요. 500달러를 돌파를 해서 지금 600달러까지 600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인텔도 3.02% 상승을 해서 48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AMD가 7%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15% 상승을 해서 212달러를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하락을 멈췄다는데 어느 정도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아마존이 1.20% 상승을 해서 155달러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인데요. 이쪽도 우리나라의 미래에셋에서 상장한 ETF도 금요일날 3.78% 상승을 했고 주말이지만 SK 하이닉스도 3.74%,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7.51센트, 87달러 51센트에서 3.17% 상승을 해서 전부 다 반도체 섹터가 지금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봉인데요. 역시 13만 2천 원대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뭐 급등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차트로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을 볼 때 쉽게 뭐 14만 3,700원 뭐 전고점을 쉽게 돌파가 가능하고 목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쉽게 전고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금요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요건 그 타이거 반도체인데요. 이게 이제 ETF로서 하이닉스를 21% 보트에 담고 있고 삼성전자를 19% 담고 있는 타이거 반도체 미래셋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요것도 ETF 중에 최근에 보유 후 매수 보유가 가능한 그런 ETF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금리 인상,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조정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게 뭐 상승 섹터로서 좀 물려있는 뭐 그런 기간이라 하더라도 좀 견디면 결국은 상승을 하고 이게 이제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뭐 그런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지금은 투자할 데가 많이 없어요. 과연 이런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다시피 이런 고금리 상황이 뭐 이제 3개월이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까 뭐 3분기라고 얘기하면 뭐 7, 8, 9를 얘기하거든요. 다시 이제 또 3개월이 또 견뎌야 되는 기간이 3개월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그 성장 기업 중에 과연 이익을 남기고 살아날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가. 지금 뭐 보여지는 것들은 일단 반도체 등 AI 성장을 모태로 하는 이쪽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뭐 테슬라 축으로 하는 타이거 테슬라 뭐 채권원화 ETF인데요. 이거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 주 원인이 테슬라랑 관련이 있거든요. 테슬라가 뭐 글로벌 1위 뭐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미국을 이끄는 성장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투자를 하고 나스닥을 투자를 하려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금리하고 어떤 그 성장 산업의 어떤 카테고리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게 빠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고요.
아까 그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ETF도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금리가 상승을 하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ETF 자체도 테슬라 하락과 채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일부 조정받은 그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작년 2월달 코스피가 깊은 하락을 본 2월달, 9월달, 근데 지금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년 이제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 되면, 올해 되면 이제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뒤로 늦춰지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명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지난주에 이제 뭐 TSMC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한 어닝이 나오면서 TSMC가 거의 급등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미국에서 급등이 나왔고요. 전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반도체하고 AI, 이게 미래 중요한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고, 이쪽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성장 산업이다,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자리라든가 고용 쪽은 미국이 아직 탄탄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장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이러한 탄탄한 어떤 고용이 연준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또 지난번에 발표된 또 소비 지표도 소비가 튼튼하고 고용이 이렇게 살아야 있는데, 이러한 그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3월 금리 인하를 과연 단행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뭐 90%에서 지금 5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연준 위원들도 이런 고용 데이터라든가 이런 소비 데이터를 보고 미국 경기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견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테크 기업들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상승 중에서도 유일하게 테크 기업이 안전자산이다. 테크 기업만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보스틱,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준 위원장이 3분기, 그러니까 3분기라고 얘기하면 7, 8, 9죠. 빨라야 7월에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시장에서는 3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좀 많이 늦춰진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에서 뭐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고요. PC 물가 지표, 그 다음에 개인소득, 소비, 그리고 내구재 주문 건수, 그 다음에 PMI, 그 다음에 신규 기존주택 판매 건수 발표가 있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 다음에 인텔 등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뭐 테슬라하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주요 기업 그 실적 발표, 특히 뭐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관심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상승과 더불어서 인텔이 어떤 실적이 나올지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주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게 주봉인데 지난번처럼 요것도 10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금도 금리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는 그런 종목에 속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을 유지를 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도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특별하게 매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1월 달에 지금 미국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늦춰졌다는 그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고통의 기간이 좀 3개월 정도 뒤로 늦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가라든가 미국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단 반도체가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은 누릴 때마다 매수에 참여를 하고 기타 종목을 보유를 하신 경우는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다소 지금은 이제 매도보다는 좀 견뎌야 되고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 타임을 추가적으로 노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